왜냐하면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와는 좀 다르게 초창패는 아이템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으로 3년 동안에 어떤 거, 3년 이내 동안에 어떻게 나는 마케팅을 했고 어떻게 사업화를 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작성 실무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해야지만 붙습니다 라는 컨설팅을 저희도 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여러분이 심사에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고 3년 이내의 기업만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계획서가 2023년도 대비 24년도 약간 바뀌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다르게 쓰세요가 아니라 있는 내용에 대한 재배치가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오늘 한번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 관련된 부분을 보자면 평가 및 신청 절차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서류를 뽑습니다. 서류는 2배수 정도 뽑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심층 인터뷰라는 걸 해요. 근데 이 인터뷰는 어떤 내용을 하느냐? 실제 심층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30분 내외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대표자의 경력, 실제로 당신의 경력과 이력이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또는 당신의 회사가 이 사업을 잘 수행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지를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약간 과장했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탈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현황에 대해서 과장했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0.7억 정도를 받는 프로젝트죠. 정부지원금 70에 자기부담금 30, 10% 현금, 20% 현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비용을 받아서 어떻게 사업화를 하겠다라는 거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또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업화 자금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소객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의 킬러 콘텐츠예요. 그래도 가족,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뭐가 안 돼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심사위원들은 이 개요에서 뭘 보고 싶은 걸까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전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예창패보다 내용이 긴 이유는 간절함이 있죠. 반드시 뽑혀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페이지에서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PSST를 뒷장에서 보던 것을 다 앞장에 땡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창패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이 개요 부분에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실제로 저는 오늘 합격 사례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찝어줄 거예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의 개요는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 또는 구체화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의 개요를 쓰는 거예요. 작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 합격했던 브랜드 중에 3개 정도를 뽑아봤어요. 3개 브랜드 중에 2개는 2025년도 팁스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의 업체는 그냥 트렌디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온라인 환전 플랫폼인데요. 큐닛이라는 브랜드예요. 큐닛은 아이템이 뭐예요? 환전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특히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환전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문제인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인식에서 환율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금액으로 돈을 환전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엔화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내가 살라 그러면 항상 올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원하는 환율을 내가 정하고 환율로 돈을 갖다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을 알고 싶은 거죠. 큐닛은 이걸 만든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다르죠. 나는 유학생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민을 갈 거예요. 여행을 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나는 환테크를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환율의 금액에서 환전을 하고 싶은 거죠. 실제 큐닛은 이런 걸 가지고 초창패에 합격했고요. IR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고 팁스까지 간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로그라는 브랜드인데 다양한 이 꼭지에서 마케팅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 브랜드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짜주는 브랜드죠. 저희 회사에 예비 창업 패키지로 오는 브랜드들 중에 이런 마케팅 전문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럼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불가합니다 또는 초창패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들 많이 드려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마케팅 하나만 해요. 그것도 대행만 해요. 이러면 좀 어렵죠. 그런데 조금 공부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A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업종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니즈를 분석하고 경쟁사가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가, 그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최적의 뭐를 줘요? 마케팅 솔루션을 주는 거죠. 실제로 이 디지털 로그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을 비롯한 동남아 30여 개국과 계약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만 이 브랜드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많은 업체들이 쓰는 비즈니스 툴은 어때요? 마케팅 툴은 비슷해진 거죠. 예전에는 실제로 유튜브는 미국에서만 했어요. 그리고 틱톡은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붐업이 됐죠.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쓰던 마케팅 툴이 이제는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글로벌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이 메타나 인스타그램에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실제 그 마케팅 툴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소비자들의 니즈 또는 소구점을 포인트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제안해서 디지털 로그도 팁스에 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업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트윈위즈라는 브랜드인데 이분은 액상 항균 항바이러스 첨가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대표님은 뽑힐만 해요. 왜 뽑힐만 하냐면 이력이 좋아요. 이분은 삼성 SDI랑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16년간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고체 형태에서 액체화를 하고 그리고 99.9%까지의 이 항균과 항바이러스 첨가제를 만들어서 초창패에 합격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말고요. 실제 보험 관련된 플랫폼을 하신 분도 있고요. 게임을 만드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골프 관련된 부분 또는 어떤 트레이닝 관련된 부분, 학습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초창패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창패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DNA가 되게 중요하죠. 디지털 네트워크 AI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의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유리하겠죠. 전문 분야에서는 메디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푸드도 있을 수 있어요. 푸드는 대부분 다 테크 기반이거나 아니면 수출 유망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런 초창패 아이템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첨사 컨설팅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와는 좀 다르게 초창패는 아이템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으로 3년 동안에 어떤 거, 3년 이내 동안에 어떻게 나는 마케팅을 했고 어떻게 사업화를 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작성 실무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해야지만 붙습니다 라는 컨설팅을 저희도 하고 있죠.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 기간 내에 사업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앞으로 3년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추진하는 이 개발 기간 동안에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두 가지를 나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이죠. 아까 말씀드린 트윈위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고체 쪽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액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차별성이 었겠죠. 그리고 큐닛의 경우에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환율로 실제로 돈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환전에 대한 수익화, 환전으로 인한 개인 이득,
혜택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성장 전략은 경쟁사 분석 및 목표 시장의 진입 전략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걸 써야 하냐면 how to에 how to. 나는 마케팅을 이렇게 해서 KPI를 이렇게 달성할 거예요 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자금을 받아서 마케팅의 채널을 이렇게 다각화하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수익화 모델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도식화하는 게 좋고요. 워딩으로 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때요? 투자 유치, 자금 확보 방안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건지 아니면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은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은 대표자, 팀원, 업무 파트너 이 세 개의 그룹이 실제로 이 사업화를 갖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뒤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팁을 드리자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에요. 1시간 안에 심사해야 되는 심사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초창패는 예창패보다 어때요? 사업계획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개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잘 쓰고 개요에서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작성하실 때 개요는 2페이지 정도로 그리고 가능하면 도식화하시고 숫자, 정량적으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초기 창업 패키지 심사에 합격할 수 있는 팁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용 보시고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